다음에는 이제 배울 거는 행렬값인데요. 행렬값이라는 거는 한글말보다 여러분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보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디터미넌트라는 말로 더 친숙할 수도 있어요. 뭐 혹시 그냥 행렬에 대해 배웠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행렬값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 B, C, D라는 행렬의 행렬값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긴 했었죠. 기억이 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가자면은 어떤 행렬에 대한 행렬값이 0이면은 얘는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다 라는 것도 원래는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그 행렬값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특히 선형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행렬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워서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3 아니면 더 큰 4/4 우리가 뭐 유한요소 해석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매트릭스들이 나오겠죠. 모델링에서. 그러면 그런 큰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행렬값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여기에 적어 놨거든요. 뭐 실제로 하나하나 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가장 큰 원칙은 값이 하나만 있는 행렬에서는, 그러니까 1 곱하기 1 행렬이죠. 걔의 행렬값은 그 하나밖에 없는 엔트리 값을 그대로 써요. 그게 첫 번째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1보다 큰 행렬들에 대해서는 큰 행렬에 대해서는 다음의 식을 적용을 합니다. AJK라는 거는 J번째 열, K번째 행, 거꾸로죠. J번째 행은 위에서부터 생겼잖아요. 가로줄이라서. J번째 행, K번째 열에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뭔지 설명을 해야겠죠. CJK라는 항은 여인수라고 우리가 쓰는데 코팩터라고 쓰고요. 얘는 뭐냐면은 -1 K MJK예요. 그럼 MJK가 뭔지 안 나왔잖아요. 얘를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마이너라고 쓸 거예요, 아마. 마이너라고 하고 계산은 J랑 J 행이죠. J행 K열을 뺀 행렬에 부분 행렬이 되겠죠. 원래 행렬에 걔의 행렬값을 우리가 MJK라고 써줘요. 그러면 얘를 우선 계산을 해볼게요.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요식을 따라가면 되겠죠. 요식이랑 차이는 얘는 누가 바뀌냐면 K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열이 바뀌는 거고, 열이 바뀌면서 가로로 진행하면서 열이 바뀌는 거고, 얘는 식 보면 K가 앞에 있잖아요. 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든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열 기준으로 갈게요. 그럼 얘를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n이 2죠. 그 다음에 j가 변하나요?
K는 안 변하겠죠? 1. 그 다음에 K. K가 1이니까 그 다음에 K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A는 얼마예요? A11은 첫 번째 첫 번째 열의 값이니까 그냥 A죠. 그 다음에 A12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B가 되겠나요? 그 다음에 C11 계산해 봅시다. 1,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MJK는 뭐라고 했어요? JNK 열을 뺐다고 했는데 여기서 JNK 열 얼마예요? 1, 1이잖아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빼고 나머지에 디터미넌트,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뺀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부분 행렬이면 누구밖에 안 남아요? 2줄 2줄 빼면은 얘밖에 안 남네요. D의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우리 첫 번째 규정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만 남아있을 때는 그 값이 디터미넌트를 했으니까 얘는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C12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제곱이고 그러니까 3세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Y는 어떻게 구해요? 1, 2니까 첫 번째 행 첫 번째 잠깐만 그렇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첫 번째 행이고 두 번째 열이면 얘잖아요. 얘가 걸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C밖에 안 남네요. C밖에 없는 상황의 디터미넌트는 C잖아요. C.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값을 구하는 식과 똑같아져요. 여러분들이 물론 행렬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 라는 거 AD 빼기 BC만 있는데 사실 그게 뭐 3/3이나 4/4에 적용될 수 있는 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큰 행렬의 행렬값 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A에 대해서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행렬도 2/2니까 또 여기에서 얘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다음에 얘가 F가 없는 줄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또 구하시고 등등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점점 더 큰 매트릭스들로 올라오고 해야 전체 매트릭스의 전체 행렬의 행렬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뭐 우리 수업에서 디터미넌트를 직접 구하는 게 아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루는 지금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행렬 쓰는 다른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구하는 거였지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행렬값 성질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행렬값 성질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영행렬이면은 영어로 약속이 된 거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게 디터미넌트라고 했으니까 상관없겠다. 그냥 얘는 0이다 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고 실제로 구하셔도 0이긴 0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행끼리 바꿔주거나 열끼리 서로 순서를 바꿔주잖아요. 1대1로 서로 순서를 바꿔주면은 디터미넌트가 음수로 바뀌어요. 부호가. 가로로 나와 있는 행끼리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끼리 바꾸면은 이런 식이잖아요. 얘 계산하면은 그다음에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앞에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해줬을 때 알파벳 순서로 쓰자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괄호 안에 풀어주면 얘랑 같아져요. 얘도 계산해 보시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실 때 행끼리 아니면 열끼리 서로 교환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렬에서 한 행에다가 전체 매트릭스가 아니라 한 행에다가 알파만큼을 곱해주면 아니면 한 열에다가 어떤 스칼라 알파를 곱해주면 하나라고 씁시다. 혹시 여러 개 곱할까봐 알파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A라는 행렬 자체의 알파를 곱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걔는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한 행이나 한 열에만 곱한 거고 전체 매트릭스에 곱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씩 곱해지는 게 n번 하겠죠. n개의 행이나 n개의 열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알파씩 곱해준 한 행의 알파를 곱해준 거를 n번을 해줬기 때문에 디터미넌트에서 알파가 n번 곱해지겠죠. a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정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건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요?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에다가만 알파를 곱해 주었을 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안 지워도 됐는데. 이게 디터미넌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성질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행렬값 구하는 식을 실제로 다 풀어놓고 계산을 하면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전체 행렬에 대해서는 행렬값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행렬끼리 곱한 경우에 각각의 행렬값끼리 곱한 거랑 같아요. 행렬 자체를 곱해서 이거를 구하는 거랑 행렬 자체에 대한 곱을 통해서 행렬값을 구한 거랑 각각의 행렬값을 더한 거랑 각각 행렬값을 곱한 거랑 서로 같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나가서 B에다가 A 역행렬을 넣을 수 있잖아요. B 대신에.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단위 행렬이 되고 걔가 1이에요. 단위 행렬 디터미넌트는 구해보시면 1이 되는데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이 식을 따라서 이게 되겠죠? 따라서 역행렬의 행렬값은 원래 행렬값의 역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 식에서부터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일반적인 성질이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역행렬이 없는 행렬에 대해서는
행렬값이 0으로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렬값에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행렬값 구하는 식은 뭐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크게 다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크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행렬값이 0이 되는 행렬이에요. 행렬값이 0이 되는 행렬은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거든요. 그것만 중요해요. 여기에서.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가 아까 역행렬이 없는 행렬의 행렬값이 0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역행렬이 없을 때. 이거를 선형 변환 관점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행렬이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2라고 썼네요. 2가 있다고 치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점 3개를 찍어서 삼각형을 원래 만들 거예요. 원래 평면에다가 삼각형을 만들고 변형 후 삼각형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게요.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 삼각형은 1,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이거든요. 넓이는 얼마가 되나요? 2 곱하기 2에 2로 나누니까 넓이는 2가 되네요. 그런 다음에 변형 후에 나오는 삼각형 넓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밑변이 4고 높이가 4니까 넓이는 8? 생각보다 크네? 그러면 안 되는데. 2는 여기가 마이너스 1, 2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이렇게. 그럼 밑변이 2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4 그대로고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4가 돼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둘이 넓이의 차이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얘 디터미넌트가 2잖아요. 그래서 원래 넓이에 원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원래 넓이에 변환 후라고 쓸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행렬값이라는 게 선형 변환에서는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는 게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로 변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건 선형 변환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선형 변환 전에 어떤 임의의 점들을 찍어서 만든 도형이 선형 변환을 거치면은 그 도형 전체에 대해서 이게 그 도형 전체의 각각 꼭지점들을 나타낸 행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형 변환을 해주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각각을 벡터로 놓고 변환을 하나하나 하셔도 무방해요. 어차피 결과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원래 넓이 곱하기 변환 행렬의 행렬 값을 해주면은 나중 변환된 도형의 넓이가 나온다 라는 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료에서. 뭐 물론 행렬 값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들도 많이 있거든요. 역행렬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구하는 거나 뭐 여기서 우리 수업에선 다루지 않겠지만은 역행렬 구할 때 요소를 하나하나 구하는 뭐 크레머 룰이라거나 다른 여러 가지 행렬 관련한 특성들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행렬 값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다룰 거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정 의미를 찾자면은 선형 변환 관점에서 어떤 도형이 이 넓이가 변하는 정도를 이걸로 나타낸다. 데터미넌트로 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역행렬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해보게요. 역행렬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형 변환 그림 그렸을 때 좌표 평면에 나타냈을 때 역행렬이 없는 경우는 뭐가 나오는 경우였어요? 평면에 그렸는데 선형 변환을 해줬더니 평면에 있는 어떤 벡터든 집어넣었더니 하나의 선으로만 나오는 차원이 내려간 거죠. 이 차원에서 아니면 아예 0벡터만 곱하면은 0차원인 점도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게 행렬값이라는 게 선형 변환 전후의 면적의 비율이었잖아요. 그러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 0이 되겠죠. 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0이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어서 원래 넓이 곱하기 0을 하니까 변환 후 도형의 면적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0이다 라면은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다 라는 거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2차원에 대한 것만 다뤘는데 뭐 3차원, 4차원, 5차원 가도 똑같아요. 3차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3차원 벡터들에 대한 선형 변환에서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라면은 3차원 벡터를 받아서 2차원 평면이나 1차원 선이나 0차원 점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선형 변환들이 역행렬이 없게 돼요. 3차원에서. 그러면 3차원에서는 디터미넌트가 넓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피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부피 곱하기 디터미넌트를 하면은 뭐 변환 후에 부피가 될 텐데,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는 부피로 되어 있는 공간을 받아다가 평면으로 바꿔주잖아요. 평면은 부피가 없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도 유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자르고 가겠습니다.